안녕하세요. 점술가 지안입니다. 제가 이제까지 연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봤겠죠. 저 연애 상담은 정말 1년 내내 비수기가 없을 정도로 항상 많이 있는 상담인데, 뭐 재회 상담도 있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계속 만날 수 있을까, 만나야 될까, 이런 상담도 있고, 연애운이 들어와 있을까요? 상대방이 연락이 올까요? 등등 제가 굉장히 많은 연애 상담을 해본 점술가로서 꼭 피해야 할 연애 상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해야 하는 상대, 나한테 상처 줄 만한 상대는 썸을 탈 때부터, 연락을 주고 받을 때부터, 연애 초반부터 보입니다. 근데 이거를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처받는 연애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 가족을 험담하는 사람이에요.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에요. 가족은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욕을 한다? 언젠가 연인에게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. 나랑 관계가 깊어졌을 때, 나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한테 나의 험담을 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상대방이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태도도 봐야 돼요. 가족들한테 막대한다. 그것도 내 앞에서 내가 불편할 정도로 가족한테 막대한다면 그 태도는 나중에 나한테 할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는 무조건 빨리 피하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욕을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.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욕이잖아요. 연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평소에 욕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연인이 옆에 있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은 연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봐야겠죠.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혹은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, 존중하는 사람한테,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욕을 할 수 있나요? 절대 못합니다. 심지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반려견, 반려묘한테도 욕을 못해요.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연인 앞에서 욕을 쉽게 한다? 그건 연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고, 연애 초반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싸우면서부터는 나한테 욕을 할 가능성은 아주 크겠죠. 세 번째는 이성 문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에요. 여사친, 남사친이라는 핑계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성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남사친, 여사친 문제가 있을 때 연인끼리 다투는 게 정말로 그 사람들 때문일까요? 그 친구들 때문일까요? 아니거든요.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상대의 태도 때문에 서운하고 불안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분명히 그 여사친, 남사친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남사친일 뿐이잖아. 여사친일 뿐이잖아. 뻔뻔하게 나오면 연인한테 불안감을 주는 행동밖에는 안 되죠. 이런 관계는 신뢰가 안정적으로 쌓이기보다는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통보하는 사람이에요. 나 오늘 친구랑 술 마시기로 했어. 나 오늘 여사친 혹은 남사친이랑 술 마시기로 했어.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약속 잡는데 꼭 연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?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보고해야 돼?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사소한 태도 하나에서 연인은 배려받는다는 느낌,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 사소한 거지만 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인의 의견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.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연인과 상의하기보다는 나 혼자 결정하고 연인에게 통보하고, 서운한 게 있어도 나 이러이러한 게 서운한데 너가 이런 의도였어? 이렇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나 이거 서운해, 헤어져.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. 사소한 것도 다 묻고 상의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. 다섯 번째, 이거는 그냥 넘기는 분들도 많고 이게 문제가 되나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, 전 연인을 욕하는 사람이에요. 전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 사람의 연애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. 또 어떤 관점에서는 전 연인을 나쁘게 얘기하고 욕을 한다면 나도 언젠가 그 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.
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. 전 연인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거는 아직 감정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전 연인 욕한다는 거는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, 마무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. 6번째는 쉽게 차단하는 사람이에요. 싸웠다고 차단하고, 대화 안 된다고 차단하고, 마음에 안 든다고 차단하고, 그래 놓고 며칠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단 풀고 연락이 오거나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린다든지. 차단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피죠. 이렇게 차단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문제를, 갈등을 대화로 풀 능력이 없다는 의미예요. 연인한테 갑자기 차단을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회피를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처거든요.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내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는 행동은, 차단을 당하는 연인이 상처받을 것보다 지금 당장 본인이 화난 게 먼저라는 이야기예요. 굉장히 이기적이죠. 이런 사람은 만날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사람. 본인이 화가 난 것도 상대 탓, 본인이 욕을 한 것도 상대 탓, 본인이 통보한 것도 상대 탓,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상대 탓.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조차도 다 상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. 없을 것 같죠? 진짜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. 모든 게 다 불편해.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훨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은 연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끼칠 거고요. 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죠.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연인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 분들은 가스라이팅을 엄청 받아서 정말 내 잘못인가? 선생님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?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마음도 이해돼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담자들도 굉장히 많아요.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내 말,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 말은,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다 틀렸다고 여기기도 합니다. 남 탓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고요. 또 이거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연인, 상대만 계속 지치게 되는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. 연애라는 거는 사랑만으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린 피해야 할 사람 특징은 다 공통점이 있죠. 존중과 배려가 없다. 무조건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. 이기적이다. 존중과 책임이 없는 관계는 결론이 뻔히 보이는 연애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,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이 오늘 알려드린 특징 중에 한 가지라도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오래된 관계라고 하면 내 연인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도 내 생각이 맞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더 지체하지 마시고요. 얼른 정리를 하셔서 상처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